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이 돼주시는 겁니다. 판결을 내려주셔야 돼요.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오셨습니다. 노상국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인사하세요. 준비하셨구나 오늘.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저희 집에 중학생 애가 있는데 이제 예. 아침에 계약했으니까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국 오기 전에 밥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떡국을 끓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찬물에 팔팔 끓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좋다. 활용 점정을 찍자. 그래가지고 만두를 넣었어. 근데 만두를 먹는 순간 이 만두가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에서. 냉동실에서 나왔군요. 네. 아까 나는 정말 너무 마지막에 그 망친 활용 점정을 찍으려다 망친 그 안타까운 떡만둣국 사건이 오늘 좀 씁쓸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또 미세먼지까지 그냥 쫙 껴가지고 좀 암울했습니다. 속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어떻게 지금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떡국은 맛있었는데 만두 때문에 망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더 망했다. 아니 아침에 오는데 얼마나 제가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 신중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제가 안 신중한 건 아니죠. 만두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좀 이렇게 좋은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만두 회사에 권고하는 것으로. 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제가 아까 스튜디오 조금 전에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직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서요. 형광등 켜고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형광등. 온몸에 야광 티셔츠. 네. 세상에. 와, 지금 왜 중학생 얘기 잠깐 하셨는데 중학생들이 교과서에다가 왜 그 야광펜으로 줄 그으면서 제가 딱 많이 그 걷죠. 색깔. 네, 그 야광색. 안녕하세요, 백성 변호사입니다. 스튜디오롱이 환하게.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재채기가 나와요.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옷 때문에 그래도 좀 상큼해지는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과 함께 열어가 볼 텐데요. 이 얘기가 문자로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법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려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슈퍼챗.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몰랐거든요. 저 유튜브 방송하지만 슈퍼챗이 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 1인 미디어들이 방송을 하면서 밑에다가 10,000원, 5,000원, 1,000원 이게 후원금을 버튼을 놓고 누르게 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럼 아프리카 TV로 치자면 별풍선 같은 별풍선 거. 같은 거죠. 바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 네. 팟빵은 캐시 이런 거죠.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유시민 작가도 이거 하고 있는데 왜 홍준표는 안 되고 유시민만 되느냐? 요게 요 사이에 뭐 소소한 이슈더라고요. 사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명은 지금 현역 정치인이고 한 명은 뭐 대선 후보다 어쩌고 이렇게 계속 물망에 오르고 뭐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현재 작가잖아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정치인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유시민 지금 작가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다음에 뭐 공직에 갈 생각도 없다고 하고 대선 출마도 안 한다고 하고 하니 현재 정치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직 정치인이 이렇게 후원금 모으면 불법 후원금 원래 거예요? 1년에 1인당 500만 원이 한도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쪼개기로 슈퍼챗 기능을 이용해서 이 500만 원 한도를 넘길 수 있으니 뭐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도 붙잖아요. 그죠? 광고 붙고 PPL도 붙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이 슈퍼챗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건 야건 무슨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래 너넨 야당이니까 너넨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 현역 정치인이냐 현역 정치인이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한 거죠. 근데 애드센스는 괜찮죠. 애드센스는 뭐냐면은 전부 다 허용하기로 했죠. 이거 시작할 때 광고 붙는 거. 그렇죠. 5, 4, 3, 2, 1 뭐 이렇게 스킵하고 요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내보내는 그 스팟 광고 우리가 보통 건너뛰기 할 수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런 광고도 되고 그럼 PPL 광고도 되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광고 목적이 있는 건 되는데 순수한 후원금은 안 된다는 거군요. 그건 정치자금법을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탈 소지가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PPL은 또 정당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정당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드센스는 정당 뭐 국회의원 뭐 후원의 간부 다 되는데 PPL은 정당은 안 되고 나머지는 되고. 또 왜 거긴 정당은 안 됩니까? 그게 조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현역 지사도 아니고 뭐 당직도 없는데도 그렇죠.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군요.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 후보 당 대표 선거 때 나가겠다고 처음에 말했었다가 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정치를 할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아닙니다. 백 변호사님, 예를 들어. 저 이런 옷 입고 다니면서 정치해요. 야광 티셔츠. 네, 저 야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번쩍번쩍 빛나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현재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슈퍼챗이고 뭐건 할 수 있는 거고. 가능성이 그렇죠. 근데 잠재적인 가능성 정도라면 안 되고 근데 정치 활동을 뭐 선언하거나 그러고 나서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고. 근데 지금 이게 조금 그 판단을 조금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사실 이거보다 좀 복잡합니다. 주제부터 외치겠습니다.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요새 많이 하죠. 그 시술로. 근데 이 부부의 정자가 아닌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법률상 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주제가 아니고 노 변호사님. 네네. 5월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까지 하게 된 주제라면서요. 이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86년도에 결혼했어요. A 씨가 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의 정자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고 합의를 한 끝에 인공수정을 선택을 했고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딸을 낳고 출생신고를 자신의 친자로 했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20년 가까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좀 다툼이 있게 됐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양육비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비 문제로 부인과 갈등을 이제 빚게 됐고 결과론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딸이 친생자가 아니다 이런 걸 좀 확인해 달라. 친생자 부인의소를 법원을 통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쟤는 내 친자가 아닌데 나 양육비 낼 수 없습니다. 친자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하는 소송을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본인하고 그 딸이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분녀관계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나는 인공수정에 동의는 안 했고 그냥 묵인만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하게 두긴 했지만 동의를 한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모두 이 A씨가 패소를 했는데 3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이게 지금 남아있죠. 그래요. 그래서 5월에 공개 변론까지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1심, 2심 패소한 이유는 이분이 동의 안 했다라고 그랬는데 동의를 한 서명이 하나 나왔다면서 그렇죠. 마지막에. 이 경우는 사실은 동의한 데다가 서명했으니까 좀 명확하게 친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달라요. 아예 반대되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하려는 이유가 하급심 판례가 일관해서 이런 경우 묵시의 동의건 실제 동의가 있었건 간에 그냥 친자로 인정해주는 판례만 있다면 대법원에서 굳이 공개 변론할 필요 없죠. 근데 정반대되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했어도 동의까지 했어도 저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나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 혈연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이 있어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을 때 법원에서는 이 친자 관계라는 거는 자연적 혈육을 기초로 그걸 판단해야지 그냥 내가 거기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급심 판례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건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해서 공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판결도 있고 저런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5월에 정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공개 변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문자를 주시는데요. 두 분 변호사께는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요 입장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나눠드렸는데 노변님이 뭐 맡으셨죠? 저는 친자가 맞다. 남의 정자로 낳은 자식이어도 친자로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 동의를 받았고
남편도 원래는 본인의 친자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가 양육비 내라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화가 나서 이제 이걸 부인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는 친자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니라 그러고 이게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게 되는 거고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이 입장은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친자가 맞다고 봅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동의한 사인한 게 나왔지만 나오지 않았더라도 친자라고 보세요?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본인이 친자로 그 옛날을 말하자면 호적이죠. 본인이 입적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라고. 문제 제기한 적 한 번도 없고. 네, 그리고 잘 키웠어 지금까지.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변심하는 것은 자의 아이 복리를 위해서 매우 부적절하죠. 설사 동의서가 안 나왔더라도 친자가 맞다. 묵시적 동의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친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아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그냥 친자처럼 키웠어요. 20년 키웠어요. 친자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건 뭐가 다르죠?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뭐 정자를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 아이나 혹여 다른 곳에서 뭐 임신을 했던 여성과 결혼을 해서 살고 그 동의해서 사는 거하고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법률의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친자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는. 근데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는 이거는 말 그대로 혈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너무 매정하게 그러니까 아이 뭐 친자 아니니까 뭐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런 그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호적에 올립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호적에 올린 친생자 관계는 무효입니다. 원래.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래도 키울 의사가 있잖아요. 혈연 관계가 없을 때 키우면 어떻게 되죠? 보통 입양이라고 합니다. 거죠. 그거는 사실상 입양으로 준해서 판단을 하면 되지 이걸 반드시 친자 관계를 만들어서 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제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을 한 커플이 있어요. 그럼 아이를 이제 두 명씩 데리고 왔어요. 그 전 부부 전 배우자한테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친자라고 법에서 아니에요. 얘기해요. 친자 전혀 아니고 그럴 때 동의하면 입양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아니라 그렇죠. 자녀다라고 할 때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친자와 아닌 것은 구별돼야 된다는 게 백 변호사님 말씀. 생물학적이냐 아니냐는 구별 안 해주고 이거를 틀어버리면 막 그 다음에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럼 동의했으면 다 친자야?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은 친자를 오로지 생물학적으로만 지금 사실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의 개념을 우리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친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다시 지금 정립해야 될 시기이다. 백 변호사님 말씀은 동의를 했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건 상관없이 내 정자, 내 난자로 아이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아이는 무조건 내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백 변호사님 입장이고 다만 양육비는 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의 복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게 백 변호사님 입장인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를 친자라고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내가 친자로서 이 아이에 대한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보조적인 생식 시술 이런 것들이 동의했었을 때의 그 동의한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백 변호사님 입장은 좀 아니라고. 그 책임을 반드시 친자 관계로 질 필요는 없어요. 입양 관계라고 하더라도 양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친자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아기를 키워야 되고 상속은요? 당연히 상속권도 있죠. 양자여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양자라면 이제 친자 관계가 차이점 딱 한 개 있습니다. 뭡니까? 친자 관계는 부모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 하죠. 죽어도 포기를 못 한다. 근데 친자면. 물론 양친자 관계도 뭐 그냥 포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 아이와 이 아버지 혹은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도저히 이건 부모 관계, 그러니까 모자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파양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파양 절차는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 아이도 보호하고 또 부의 부성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인데 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친자 관계를 그냥 쭉 끌고 가는 것도 사실 가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권리는 좀 그 아버지한테 이제 줘야 되는 것이 동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그거는 그렇죠. 친자가 네.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 엄격하게 일단 자연적으로 혈연 관계는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네. 결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친자 아님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백변님 말씀은 맞는 듯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엄격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양을 하는 그 아이의 친부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받고 우리도 이 아이를 입양한다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이가 입양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백변님 말씀처럼 이런 아이들을 그냥 입양한 것으로 봐줘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잠깐 질문 또 제가 이제 법적으로 문외한인 저의 그냥 질문은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를 데려와서 정말 정성껏 내 친자처럼 키웠거든요. 호적에 당연히 올렸고 정성 들여 시집 보내고 뭐 다 했어요. 이 아이는 그럼 친자야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당연히 입양이죠. 30년 키웠어도 30년 100년을 키웠어도 양자예요. 아니고요. 양자. 이제 출생 신고를 해서 호적에 올렸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건 친생자 관계는 무효니까 그 원래 무효인데 이 무효지만 양친자 관계를 형성하려는 최소한의 의사는 있었다고 법원에서 봐서 이 무효를 양친자 관계로 전환을 시켜서 양친자 관계를 인정을 해줬던 판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 판례도 되게 많죠.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이제 고아원에서 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동의받아서 입양 절차를 다 마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처음에 아이의 그 친권자로부터 그 포기 동의 받았던 게 틀렸던 거예요. 그게 무효였던 거예요. 처음에 고아원에 이제 아이를 데려갔을 때부터.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은 입양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흐트러진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에서 다 양자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 변호사님 인정이에요. 인정인데 다만 자신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 이 경우에는 친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본인이 거죠. 무정자증이어서 다른 사람의 정자 그 동의를 이제 받아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서 이번에 이제 아이를 생식해서 결과적으로는 낳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뭐 입양이라던가 이런 것하고 같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특히 그 본인이 암묵적 동의는 뭐 동의가 아니라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거죠. 암묵적 동의도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묵시적 동의 혹은 명시적 동의 전부 다 동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굉장히 복잡하네요. 오늘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친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아예 내 자식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복잡한데 청취자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2419님. 합의해서 낳았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애를 지금 태어나게 한 거 아니냐. 따라서 어떤 고아원 이미 태어난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친자라고 이 경우는 봐야 된다라는 게 2419님 생각이세요. 반면에 박서현님은 아이는 부모로부터 각각 50% 유전자를 받죠. 남자 쪽 유전자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친자라고 보긴 어렵다. 요 개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혼란이 올 거다. 이런 의견이 옵니다. 다만 지금 친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양육비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인정해줘야 된다. 양친자 관계는 형성이 경프로님 이런 문자. 이지희님. 아니 필요할 땐 자식이고 없으면 버리나요? 이거는 친자라고 이 경우는 반드시 봐야 된다. 태어나지도 않았어도 될 애를 태어나게 한 그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청취자 문자도 아니 좋을 때는 내 아이고 나쁠 때는 내 아이가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하시고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연적 혈연을 기초로 해서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해서 양자라고 해서 못 버립니다. 아니 근데 파양이 아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파양이 그게 엄격한 절차에서 가능한 거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가 안 돼요. 그럼 이번 인공수정으로 낳은 남의 정자로 낳은 건 같은 당연히 양육비 줘야죠. 파양도 안 될 거다. 이거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친자 관계가 아니고 양친자 관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해도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고 뭐 엄격한 절차에 파양 절차를 거쳤단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모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좋을 때는 내 아들 아니면은 나는 모르는 애야. 그가 아니에요. 해줄 건 다 해줘야 된다. 법적인 용어를 친자라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것만 따져라라는 게 백 변호사님 말씀. 노 변호사님. 파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엄격하지 않아요. 파양 절차가 사실 상당히 쉽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죠.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서 부부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제 남의 아이지만 내가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아이를 데려왔지만 살다 보면은 부부간의 싸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쟤를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냥 파양하자라고 해서 버려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매우 잘못했다고 보는 거야. 아이는 인격체이고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건 우리 사회적 의무이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근데 본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를 파양한다? 그거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지금 현실은 파양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쉽다. 근데 그것하고 이 문제는 사실 별개 문제인데 입양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친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유전자가 여성이었으면 성전환해서 남성처럼 부여지 여성이라고 계속 했다가 이제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걸 바꿔주잖아요. 지금은 트랜스젠더들 다 바꿔줘요. 그 얘기는 유전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하고 관계를 맺냐를 중요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백 변호사님 같은 논리라면 지금 트랜스젠더들을 그냥 여성으로 인정해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바로 그거죠. 했는데 별로 안 혼란스럽지 않느냐라는 게 노변호사님 그런 것도 말씀이에요.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법적으로 이 친자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트랜스젠더 예를 들었듯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이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친자라고 봐야지 뭘 친자라고. 자,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백 변호사님 최후 변론 30초. 일단 그 부자관계, 모자관계는 혈연에 기초해서 판단을 일관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그러면 친자관계를 인정해줘야 되는가 그 범위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건 중요해요. 친자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획일적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망이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결론이 내렸네요.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입니다. 이건 또 대법원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88% 대 12%, 88대 12로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낳은 아이도 법적인 친자, 생물학적인 친자로 인정을 해주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힘드네요. 법적인 친자겠죠. 생물학적인 친자는 아니고. 법적인 친자. 그렇죠. 오늘 참 힘드네요. 힘드셨죠. 요거는 전 대법원에서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 마음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서 법적인 체계는 5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든지 소식.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